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이 사람이 제4차 TV 토론에서 했던 얘기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토론을 보셨다면 정말 이 원희룡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이런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원희룡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 그럼에도 정말 최소한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느냐라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이런 것들이 오늘 제기됐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희룡이 옛날에 국회의원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국인한테, 영주권자한테 투표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 들어갔다가 예상하지 못했느냐? 지금 현재 이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다 거의 중국인인데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로 그걸 발의를 했느냐 물어봤습니다, 원희룡한테. 그랬더니 원희룡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여담인데, 저는 원희룡이 어떻게 얘기할지 그 답변을 정말로 그 토론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다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원희룡의 답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마치 제가 써줘서 원희룡이 읽은 것처럼, 또는 또 다른 얘기인데, 나경원의 답변도 제가 예상을 했는데, 나경원의 답변도 마치 제가 써서 나경원이 읽은 것처럼 거의 일치율, 거의 한 90 몇 % 이상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 여의도에서 뭐 20년, 25년 정치를 했다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저도 다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 읽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대체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이게 뻔히 보인다, 그 말입니다. 뭐냐, 그게 결국에는 새로운 게 없다, 노력을 안 했다, 자기의 이 정치 경험이 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진짜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다, 정말 그 미천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희룡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마치 제가 주도해서 발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가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나는 그때 공동 발의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의원 10명을 채워야 공동 발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발의, 예를 들어서 원희룡이 어떤 법안을 내고 싶으면 원희룡이 대표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공동 발의자 9명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명을 채워야 의안으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안으로 제출돼야 나중에 뭐 소관 상임위에서 이제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이제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 너는 국회의원 경험도 없고 너는 의정활동 경험도 없지 않느냐, 역시 너는 그런 아주 수준 낮은 유치한 질문할 줄 알았다, 공동 발의, 대표 발의 그 구분도 못하느냐, 나는 공동 발의였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 그랬냐. 근데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도 좀 뭐랄까, 수준이 떨어진다. 정말 이 국민적인 실망, 내지는 국민적인 분노, 또는 우리 국민의 이 정치에 대한 염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초하는 이런 답변이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의원 10명을 채워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품앗이처럼 같은 당끼리 많이 해주게 된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1교포를 주로 의식해서 만든 법인데, 그 후에 중국인들의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상호주의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품앗이라는 표현이 정말 과거에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 때는 이 품앗이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품을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을 좋습니다. 상부상조 미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상부상조식으로 얘가 저기 대표 발의하니까 거기에 이름을 내가 올려줘야지, 이게 다 우리 당끼리 품앗이지,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의 그 직무, 그 직분,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소임을 그런 식으로 여기고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건 정말 짜증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취지로 한동훈 후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또 그걸 갖다가 반박할 거를 미리 또 예상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넣어줬으면 그게 꼭 발의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원희룡, 너 대표 발의, 공동 발의 뭐 그렇게 구분해서 너는 뭐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그 법안 발의자는 분명히 거기에 네 이름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대표 발의와 공동 발의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대표 발의는 이제 그걸 갖다가 대표 발의한 사람이고, 너도 거기에 네 이름 올렸고 너도 발의자에 거기
서명을 했기 때문에 너도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아니냐. 네가 그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그 법안으로 인해서 그게 결국엔 법률로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너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네가 그 잘못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네가 앞으로 일어날 문제,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그런 문제 부작용도 미리 예상하지 못한 원희룡, 네가 무슨 정치 경험을 자랑할 자격 자체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런 한마디로 또는 두 마디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후보는 의원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실제 입법이 발의되는 과정이라든가 같은 당 동료들이 서로 지원 활동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단정지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품앗이로 이름 빌려주는 게 책임질 일이 아니다. 본인의 생각과 다른 법이라도 품앗이로 이름을 빌려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어떻게 이 소위 말하는 여의도 정치권이나 또는 그 언저리를 떠도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의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정말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 역시 한동훈 정치 초보, 정말 이 여의도 돌아가는 그걸 모른다. 여의도 생리를 모른다.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정치의 지읒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는 이 여의도 정치권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저 구태 여의도 정치 문법에 익숙한 청산 대상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이 얘기한 거 뭐 100%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갖다가 품앗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 국회의원들의 격을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이 정치인, 원희룡도 정치인 아닙니까? 이 정치인이 하는 일이 결국엔 정치인데 그 정치의 핵심이 결국엔 국회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국회의 입법부로서의 그 위상을 갖다가, 물론 원희룡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난 총선 때는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그렇게 인천 계양을 지역을 돌아다닌 사람 아닙니까? 자기 살이 10kg나 빠졌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 겨우 한다는 소리가 품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 국회의원의 입법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하든 공동 발의를 하든 이거는 이제 입법권입니다. 입법권. 이 입법권은 정말로 국회,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이기 때문에, 소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품앗이라고, 일종의 국회의원들끼리, 자기 당 의원들끼리 또는 뭐 자기 당 같은 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일종의 좋은 게 좋은 거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카르텔 형성하듯이 품앗이를 했다. 그 법안이 정말 우리 국민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도 못 해보고, 그 법안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 더군다나 이런, 여러분들, 투표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도 아닙니다. 누구한테 뭐 돈을 주자, 누구한테 어떤 혜택을 주자, 또는 어떤 식으로 규제를 만들자, 이게 아니라 투표입니다. 투표가 뭡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게 된,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도 투표권을 언제 갖습니까? 이 나이,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설사 성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로 인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그 법이 정한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상당 기간 동안. 그런데 이 외국인이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처럼 투표권을 갖는다? 대한민국 주권자처럼 행세할 수 있다? 물론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이런 총선이나 대선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 투표권을 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최소한 이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의미심장한, 정말 이런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별 생각도 안 해보고 자기 이름 올린다? 여러분들,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입니까? 그리고 헌법을 잠깐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헌법에도 딱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만, 국회에 대해서 이제 규정한 그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3장 국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첫 번째 조문이 뭐냐면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게 입법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상임위 거치고 이제 법사위 거치고 또 이제 그 심사를 하고 본회의 올라가서 그 가결 부결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입법권인데, 그 입법권의 기본이 되는 국회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 권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그 권한에 대해서 품앗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원희룡이 국회의원 3번 했습니다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 헌법은 또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법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의원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국회의원은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법 제24조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에 선서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 되면은. 근데 여러분들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했습니까? 그 외국인 영주권자들한테 지방선거 투표 주는 거? 여러분들 그게 거의 다 중국인 거를 누구나 다 예상할 수가 있는데 아니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 외국인 분포 그때 당시에 2005년 당시에도 그 외국인 분포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걸 갖다가 외국인 영주권자한테 투표권을 줬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갖다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중국이라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 북한과 연계된 북한을 지원하는 그 중국 출신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정말 이건 어떤 편향적인 그런 결과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중국은 저 일당 독재,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인데 저기는 외국인들의 그런 것들 갖다가 인정하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상호주의에 위배되는데 원희룡 너는 뭔 생각이 없었냐? 어떻게 거기에 네 이름을 올릴 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근데 의원 생활 안 해봐서 현실을 모르네. 저 초보 한동훈, 초짜 한동훈 이런 소리를 TV 토론에 나와서 그렇게 공공연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국회의원을 3번 했다. 나는 의정활동 경험도 있고 행정도 경험이 있고 뭐 그 다음에 국무위원으로서 내각으로서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그 경험도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원희룡이 할 소리입니까? 그거는 원희룡은 물론이고 그 옆에 각각 5선씩 하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도 마찬가지고 국내의원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 전체를 국회라는 그 입법부 전체를 격을 떨어뜨리는 대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그런 발언이다. 그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이 여의도 구태, 여의도 문법, 여의도 정치 그거다. 여의도 카르텔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국회의원으로서 가진 그 발의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원래 과거에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 발의권을 갖다가 국민한테 줬습니다. 유권자한테 줬습니다. 유권자와 국회의원한테 이 발의권이 인정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개헌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이 현행 헌법상으로 법률 발의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국회의원과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 입법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작 주권자인 국민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뭐 법안을 발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를 국민 발안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발안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주권자로서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데 자기의 권한을 갖다가 국회의원한테 위임함으로써 국민의 대리인으로 국회의원을 뽑음으로써 그 국회의원이 이 대의민주제 하에서 자기의 의사를 대리하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국회의원이 자기들끼리 무슨 카르텔 형성했다는 식으로 이걸 갖다 마치 옛날에 무슨 농번기 때 품 주고 품 팔고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품앗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어떻습니까? 이 법안이 우리 국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국가 미래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걸 생각 안 해보고 우리 당 의원이 했으니까 당연히 이름 올려줘야지 나도 나중에 이거 해주고 내 거에다 이렇게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정말 구시대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2024년 7월 16일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TV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내뱉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여의도 정치입니다. 그게 바로 나 국회의원 3번 제주지사 2번 했다고 자랑하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 국회의원 5번씩 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런 여의도 정치의 전형이고 여의도 정치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런 감정을 이 한동훈이라는 신인한테
투사해서 그 한동훈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원희룡은 정말 한동훈은 위험하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이 당은 망하고 보수 정권도 무너지고 결국에는 이 좌파 이재명이 득세를 한다라는 게 걱정된다고 한다면 한동훈은 왜 그 지지층으로도 그런 지지를 받는가를 공부를 하고 나는 왜 그런 지지를 못 받는가 그걸 또 반성을 하면서 과거의 그런 어떤 구태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개혁할 수 있는 자기가 이 개혁의 적임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국내의힘 지지층과 당원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4차 토론을 하고 합동연설을 하는 동안에 원희룡한테서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이 지금과 같은 아주 처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번 전당대회가 끝날 때는 결국에는 원희룡의 정치 생명은 끝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그동안에 정치를 했다고 하는 자들의 실체이고 민낯이고 실력이다. 이렇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깝고 정말 국민적인 불운이다. 이 나라의 불운이다.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TV 토론 보면서 원희룡의 품앗이 발언 그 대표 발의와 공동 발의는 차이가 있다. 한동훈 너는 잘 모르지 않느냐. 너 국회 의정 활동도 안 해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주위 분들한테 많이 제 채널을 구독을 그리고 시청을 권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